나의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 재물운이 좋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주 연구하는 남자 사연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재물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주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운입니다. 과연 나의 사주에는 재물운이 있을까? 언제 돈을 벌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항상 품고 5년 동안 사주를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주를 받으리며 얻은 사주 데이터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 재물운이 좋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이 좋으려면 자신을 뜻하는 글자를 살려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재물운이 있는 것, 즉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주에 재물을 뜻하는 정제나 편제라는 글자가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뜻하는 글자를 살려줄 수 있는 글자가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많다고 해서 부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살려주는 글자가 양옆에 있어야 나의 의사 판단이 확실해지고 그래야만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재물운을 제대로 온전히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사주에서 나를 뜻하는 글자에 따라 어떤 글자가 양옆에 있어야 재물운을 제대로 써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사주의 유형은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병신, 임, 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목화, 토금수를 붙여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10개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60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60가지로 나눠 알려드릴 부분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글자가 혹시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그쪽으로 자신의 연도와 생일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목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큰 나무 양옆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와야 재물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운이 또 운에 들어왔을 때 온전히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인 갑목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산이 있어야 하는데요. 산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무토입니다. 갑목과 무토가 만나면 산에 큰 나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줘서 큰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재물운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의 입장에서 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산에 제대로 뿌리 내렸다면 이제는 더 크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이 태양은 바로 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 옆에 태양, 즉 갑목 옆에 병화가 있어야 비로소 갑목이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주를 받으렸던 분 중에 갑목으로 태어나 옆에 이렇게 병화를 갖고 태어난 분들을 보면 자신이 일하는 영역에서 탑을 찍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큰 수익을 가져가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이렇게 갑목 양옆에는 산과 태양인 이 무토와 병화가 있어야 재물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자가 없다고 해도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글자가 있으면 남들보다 돈을 버는 길을 더 잘 보는 것은 맞지만 다른 글자와의 조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더 자세한 글자의 조합은 다른 영상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을목입니다. 이 을목은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을목은 갑목이 옆에 있을 때 좋습니다. 꽃인 을목이 나무인 갑목을 타고 올라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목 자신이 성장하여 재물을 가져오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을목은 갑목과 마찬가지로 산과 태양인 무토와 병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병화가 을목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병화는 갑목과 마찬가지로 을목의 입장에서 꼭 있어야 할 글자입니다. 나무와 꽃은 태양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즉 갑목과 을목이 성장을 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합니다. 운에서 추가로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역시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을목은 산과 땅이 있을 때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토와
기토입니다. 갑목과 마찬가지로 을목도 무토가 있으면 좋습니다. 산에 꽃이 핀 모양으로 역시 을목 자신에게 좋은 글자입니다. 특히 겨울에 쓰일수록 좋은 글자입니다. 을목은 또한 땅으로 이야기하는 기토도 좋습니다. 비옥한 땅인 기토에 꽂힌 을목이 심기니 재물이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화입니다. 이 병화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으로서 나무나 꽃을 성장시킨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병화 역시 갑목과 을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병화 옆에 갑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서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적으로 봐도 제대로 돈 되는 길을 나무를 키워가며 찾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서 확장하는 역할에 아주 탁월한 병화입니다. 추가로 태양인 병화는 바다인 임수를 만나도 길합니다. 큰 태양과 바다가 만나 서로 빛나게 해줍니다. 병화와 임수는 서로 극하는 관계라고 사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극하더라도 결과는 좋게 납니다. 재물운을 두고 풀이를 해보면 돈을 벌기까지의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병화는 돈이 벌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병화는 나무와 꽃을 키우며 재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화입니다. 이 정화는 쉽게 이야기해서 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옆에 갑목과 을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불이 땔감인 나무를 만나 오히려 더욱더 활활 타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목과 을목을 이용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정화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있고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왔을 때 재물운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는 금인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경금은 쇳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쇳덩어리인 경금을 불인 정화가 녹여 경금을 쓰임새에 맞게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을 키워주면서 자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죠. 제대로 된 노력을 하여 돈을 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는 무토와 만나도 좋습니다. 불인 정화가 바다나 비인 임수와 계수를 만나면 금방 꺼져버려 좋지 않은데 큰 산인 무토와 함께 있다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무토도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며 재물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무토입니다. 이 무토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토는 어떤 글자와 함께 있어야 재물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토는 갑목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산인 무토는 자신을 채우기 위해 나무인 갑목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산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산인 무토는 자신의 것을 주어서 갑목인 나무를 뿌리 내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무토 입장에서의 갑목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부딪혀서 충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무가 뿌리 내려 제대로 된 울창한 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서로 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와서 활용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역시 나무를 키워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태양인 병화까지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있겠죠. 즉 무토는 병화와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인 산을 더욱더 울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무인 갑목만큼은 아니지만 꽃인 을목과도 또 잘 맞습니다. 을목도 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기에 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토입니다. 기토는 넓은 평야,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인 을목을 만나야 좋습니다. 넓은 땅이 꽃을 만나 제대로 된 땅의 쓰임새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꽃을 키워줄 수 있는 태양인 병화와 함께라면 역시 더욱더 좋습니다. 넓은 땅에 꽃을 심은 후 태양으로 키워서 제대로 된 쓰임새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토는 제대로 된 쓰임새를 하게 되어 재물운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금입니다. 경금은 10글자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글자, 즉 재물운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가장 많은 글자입니다. 먼저 경금은 큰 쇳덩어리이자 쇠도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인 갑목이 있으면 먼저 좋습니다. 큰 나무를 쇠도끼로 베어서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목을 경금으로 베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갑목이 시천간에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경금은 갑목을 베어 자신을 위해 쓸 수가 있는데 이때 갑목을 더욱 키워줄
병화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더 나무를 자라게 해서 더 큰 나무를 베어 자신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재물운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인 정화 또한 좋습니다. 이 불인 정화는 쇳덩어리인 경금을 직접적으로 녹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화가 옆에 있다면 거친 경금을 제대로 된 경금으로 만들어줘서 더욱 쓰임새 있게 되어 재물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경금은 무토와 기토 또한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생금이라고 해서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입니다. 무토와 기토는 경금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산을 깎고 땅을 파내어 큰 쇳덩어리로 튼튼한 건물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수와 계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나 병화, 정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쓰입니다. 경금이 임수와 계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말을 전달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의나 컨설팅, 유튜브 등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은 을목과 신금만 빼고 웬만해선 전부 재물운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신금입니다. 신금은 날카롭게 재련된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 역시 경금과 마찬가지로 간목과 을목이 있을 때 제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큰 나무인 간목을 베어 자신에게 직접 쓰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금은 을목도 쓸 수 있습니다. 꽃들 역시 날카롭게 베어서 자신의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은 이 간목과 을목이 바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금은 바다인 임수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 계수도 옆에 있으면 재물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로 재련된 칼을 깨끗하게 닦아서 자신을 뽐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금이 계수와 임수를 만났을 때 역시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또한 서비스 직업을 갖고 재물운을 가져오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임수입니다. 임수는 바다이자 강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바다이자 강물로서 나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태양이 물인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은 임수는 나무인 간목과 태양인 병화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임수는 간목을 자라게 하여 키워서 쓸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자신도 동시에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는 이런 간목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기에 역시나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수는 경금도 쓸 수 있습니다. 금은 물을 생한다 하여 금생수로서 경금은 깨끗한 물인 임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금과 함께하는 임수는 경금의 내조를 받습니다. 경금의 내조를 받아 안정적으로 재물을 수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수입니다.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먼저 나무와 꽃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옆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계수는 특히 간목을 키워내는데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여 누구를 키워내는데 강점을 두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수 역시 경금이 옆에 있을 때 좋습니다. 경금을 만난 계수는 일에 거침이 없고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잔머리가 좋은 계수가 경금을 만나 결단력까지 있으니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잘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목과 경금이 있으면 간목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총 10가지 사주 유형의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글자가 있다면 남들보다 더욱 빠르게 재물운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글자에 제가 말씀드린 글자가 양 옆에 없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사주팔자,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8글자 중에 위에 있는 4글자 천간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아랫부분에 자리 잡은 4글자인 지지 부분, 그리고 10년마다 돌아오는 대운, 연마다 바뀌는 세운, 그리고 월운 중에 몇 가지라도 재물운이 들어온다면 그것으로도 제대로 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천간 글자만 말씀드린 이유는 사주의 근본이자 재물운의 근본은 천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천간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 특히 가족, 배우자, 자식, 동업자 등을 통해서 나의 운을 개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자신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고 언제 돈을 벌게 되며 언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등을 자세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남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사시는데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신의 사주에 대해 궁금하거나 재물운이나 다른 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주를 통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저희 사연남 구독 후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 연구하는 남자 사연남이었습니다.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